안녕하세요. 오늘은 반도체 일본에서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가 제가 볼 때는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6조 원 투입이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요.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 배상에 대한 첫 판결을 했단 말이죠. 그런데 그것의 판결이 일본 정부로 볼 때는 불복을 하고 싶다.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. 근데 어떻게 법적인 판결을 한국에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역사적인 해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그 반도체 관련 소재 세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습니까? 이것은 첫째, A라는 것,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혀 다른 B,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.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일단 안 되죠. 그래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는 WTO 위반 소지를 일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명백한 소지죠. 왜냐하면 이것을 마치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도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가 본데요.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. 원래 WTO에서 규제를 할 수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안보상 필요할 경우에 예외 조치가 있다는 겁니다. 어떤 무역에 관해서 제한을 할 때는 안보상 필요할 경우 예외 조치로 그런 무역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화웨이가 백도어 때문에 안보상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할 입장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무역 규제를 한다. 그게 정당성이 있어 보이잖아요. 상식적으로 볼 때.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전혀 WTO랑 상관이 없는 거죠. 왜냐하면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 배상 판결을 낸 거예요. 근데 이게 어떻게 WTO 어떤 무역 관련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까? 첫째,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둘째로 판결이 나온 이후에 8개월이나 흘렀어요. 그런데 왜 지금 타이밍에 와서 규제 발표를 한다는 겁니까? 8개월 동안 뭐 하다가? 이거 둘째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된 군함도라고 불리는 그런 인공섬이 있었는데 그게 메이지 시대의 산업혁명 시설이었다고 그래요. 근데 이것이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일본은 입장이 어땠냐면요. 유네스코에서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자신들이 조선인들이 강제징용 당했다는 문구를 추가하겠다. 이 섬에다가 그런 걸 약속했다 그럽니다.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서 이거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. 이미 이걸 약속했다는 것은 강제징용돼서 석탄 노동에 조선인들이 동원됐다는 것을 본인들이 확인한 겁니다. 일본 정부에서. 그런데 그때 확인했을 때, 즉 유네스코에서 유네스코랑 말을 했을 때는 약속을 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불리한 입장이다 그래갖고 갑자기 이 약속한 것을 무너뜨리고 이 사건은 일본 정부로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에 와서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겁니까? 이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.
그러니까 유네스코랑 딜을 했을 때는 인정을 하고,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무역 제재를 할 때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한국 대법원에서 그거 징용 판결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무역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렇지 않겠어요?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볼 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. 그런데 더 웃기는 거가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겁니다. 한국 정부에서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소재 부품 개발을 해야 된다. 이름하여 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예산이 있었던 것을 그 혈세가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. 이거 누구 주고라고 합니까? 반도체 산업을 삼성이 하고 있잖아요. 삼성을 위해서 6조 원을 투입한 겁니다. 그냥 혈세를. 그리고 이제 매년 1조 원을 집중 또 투자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. 여러 가지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문제가 된 그 소재 산업을 볼 때 현재 일본이 100% 한국에 이 소재를 공급하는 건 아니에요.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이번 해 상반기에 수입 비중을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에서도 수입을 7% 이상 했어요. 리지스트라는 건. 에칭가스의 경우는 거의 10%를 대만에서 수입을 했습니다. 또 중국에서도 46%나 수입을 했어요.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뭐 수입을 한다는 거 내용을 보면은 그 플리이미드 뭐 이런 제품 소재가 있나 봐요. 이것도 대만에서 3% 수입을 했습니다. 그 외의 나라도 조금 있어요. 그렇다면 대만과 딜을 해서 얼마나 수입을 늘릴 수 있느냐? 그거는 얘기도 안 하고 미국과도 리지스트 수입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? 그런 거를 얘기도 없이 그리고 지금 7개월의 그 기간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. 그럼 그 사이에 만약에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부품 소재에 대해서 무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짐이 있다면 이것을 미리 대만이나 미국이나 기타 나라 등과 얘기를 해서 얼만큼 수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지금 문제가 되는 건지 이것도 밝혀지지 않았잖아요. 그리고 대뜸 7개월을 보낸 다음에 6조 원의 혈세를 투입하겠다. 이걸 발표한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, 일본 정부는 왜 유네스코와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가? 두 번째, 그 한국의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무역 규제로 갈 수 있는가? 이거는 역사적인 상황을 규명하는 거잖아요. 근데 어떻게 이게 무역 규제로 갈 수가 있습니까? 그리고 더 웃기는 건 한국 정부예요. 이런 것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7개월이나 있었고 지금 100% 일본에서 소재를 구입하는 상황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부품 구입을 다변화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을 할 수 있는가도 그 수치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. 7개월을 그냥 허송세월한 겁니다. 그리고 갑자기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기업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. 어떻게 대기업이 가용 자본도 굉장히 많이 지금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. 현금 보유도 굉장히 높고 그게 대기업입니다. 그런데 대기업의 문제, 소재 부품 개발을 지네들이 안 한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정부에서 이런 거에 6조 원이
무슨 어린애 장난입니까? 이렇게 큰 돈을 혈세를 그냥 많이 투입을 하겠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1조 원씩 집중 투자를 하겠다. 정부에서 할 일이 이런 겁니까? 그리고 뭐 산자부라든가 통상자원부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하는 부서일 뿐이지 혈세를 그냥 톡톡 주는 그런 자원부는 아니어야죠.